안녕하세요, 신비박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티어2 특수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국방력에 걸맞게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특수부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의 등급을 명성이나 임무 수행 능력이 아닌 맡은 임무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티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군에서 첫 번째 등급인 티어 1으로 분류된 특수부대에는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 알고 있는 델타포스와 데브고르 등 총 5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 2로 분류된 특수부대에는 육군 특전사 일명 그린베레, 미국의 역사와 함께한 제75 레인저연대, 지옥주라는 훈련으로 유명한 네이비실, 공정통제사 CCT, 항공구조사 PJ 등 공군의 4가지 특수병과가 모여 부대를 구성하고 있는 제24 특수작전 비행단, 그리고 해병대 특수수색대 리콘마린의 정예 레이더연대, 미군 특수부대의 날개이자 특수작전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육군의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 이렇게 총 6개의 특수부대들이 티어2로 분류돼 활동 중에 있으며 미합 중국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각 군종의 특수작전사령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티어 1이 아닌 티어 2이지만 그린베레와 네이비실과 같이 밀리터리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부대들이 모여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린베레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육군 특전사는 1952년 게릴라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이래 1954년부터 녹색 베레모를 착용하며 냉전과 베트남전, 테러와의 전쟁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참가한 모든 전쟁에 참여해 지금까지 미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 때문에 육군 특전사의 상징인 녹색 베레모가 유명해졌고 높아진 위상으로 그린베레를 소재로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기관총을 난사하며 적을 물리치는 남성성의 상징임과 동시에 극심한 전쟁 후유증 PTSD를 겪고 있던 캐릭터로 유명한 영화 람보와 정체모를 외계인이 인간을 사냥하지만 중무장한 그린베레 대원이 외계인을 역으로 사냥하는 영화 프레데터 등 1980년대 당시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였던 실베스터 스텔론과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작중에서 그린베레 대원으로 출연하며 당시 그린베레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특전사 그린베레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에게 그 위상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들 또한 밀리터리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2000년대 들어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비실은 장기 게릴라전 같은 비정규전을 중심으로 매체에 잘 알려지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린베레와는 다르게 직접 타격 등 화끈한 활약으로 단기 타격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대중들에게 주목받기도 좋고 네이비실 자체가 외부 홍보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이비실은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게임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나이지리아에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된 네이비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태양의 눈물. 실제 현역실 대원들이 출연하고 실제 실의 전술과 장비를 이용했으며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최종 편집을 이 해군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고 세계의 밀리터리 팬들에게 호평을 받은 영화 액트 오브 빌러. 네이비실 대원을 포함한 19명의 특수부대원이 사망한 작전이자 단일 특수작전 사상 두 번째로 큰 희생을 치룬 레드윙 작전의 실화를 다룬 영화 론 서바이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네이비실 저격수 크리스 카일의 회고록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만들어졌으며 레인보우 식스 시즈,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등 유명 FPS 게임에 네이비실을 소재로 한 등장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베레와 네이비실뿐만 아니라 제75 레인저 연대를 비롯한 티어2 특수부대들 또한 대중매체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3단계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티어2로 분류된 특수부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 티어1 특수부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티어2 부대가 티어1 부대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티어의 부대일수록 미군의 작전에 있어 더 많은 수요가 있고 훈련과 장비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는 하지만
티어2 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이 티어1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미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의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티어1 등급의 델타포스나 데브그루 같은 특수부대가 지금까지 이러한 작전을 전담해왔고 은밀한 작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고 전문적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뛰어난 장비와 인적 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특수부대들도 항상 작전에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 뒤엔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부대의 지원이 필요할 땐 군종이나 티어 등급을 가리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특수부대들도 서로 순위를 매기는 비교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를 미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